여러분 혹시 75살에 국민 트로트 스타의 열혈 팬이 되어서 매일 덕질에 빠져 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데 만약 그 최애 스타가 성폭행 누명을 쓰게 된다면 더욱 놀라운 건 그 누명을 벗겨주려다가 최애가 내 손주 사위가 되어버린다면 제게 일어났던 상상도 못했던 일들,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살 박말순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손녀 지연이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내외는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연락만 주고받는 사이죠. 그런 저에게 삶의 낙이 하나 생겼는데 바로 국민 트로트 스타 인영욱이에요. 처음 인영욱을 알게 된 건 3년 전이었어요. 그때는 그저 젊은 트로트 가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의 무대를 보고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어요. 단정한 외모에 구성진 목소리, 무엇보다 무대에서 보여주는 진정성이 저를 사로잡았거든요. 마치 저희 세대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인영욱의 모든 방송을 챙겨보고 앨범은 물론이고 굿즈까지 사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버 에이스라는 팬클럽까지 가입했죠. 실버 에이스는 주로 50대 이상 여성분들로 구성된 팬클럽이에요. 저처럼 트로트에 진심인 분들이 모여서 응원하는 모임이거든요. 처음엔 그냥 일반 회원으로 활동했는데 어느새 부산 지역 총무까지 맡게 되었어요. 매달 정기 모임을 주최하고 콘서트 단체 관람도 기획하고 생일 축하 이벤트까지 준비하는 거죠. 정말 바쁘고 즐거운 나날들이었어요. 그런데 손녀 지연이는 제 덕질을 영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할머니, 또 인영욱 방송 보세요? 벌써 며칠째예요. 응, 오늘 새로운 트로트 예능에 나온대. 우리 우기 오빠 얼마나 잘생겼는데. 우기 오빠요? 할머니보다 45살이나 어린데 오빠가 뭐예요? 지연이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설레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연이는 올해 27살로 해운대에 있는 특급 호텔에서 프런트 데스크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했고 영어와 일본어를 유창하게 해서 외국 손님들을 응대하는 일을 주로 맡고 있죠. 성격은 좀 까칠하지만 속은 따뜻한 아이예요. 할머니, 그 인영욱이라는 사람 요즘 스캔들 많이 나지 않아요? 무슨 스캔들? 인터넷에 보니까 비밀 연애설도 있고 성격 논란도 있고. 할머니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연이의 말을 듣고 저는 급히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정말로 최근 들어 인영욱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떤 기사에서는 몰래 연애하고 있다는 둥, 촬영장에서 스태프들에게 갑질한다는 둥, 온갖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지켜본 인영욱의 모습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무대에서나 예능에서나 항상 겸손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이상했어요. 실버 에이스 모임에서도 이 이야기가 주요 화제였어요. 말순이 언니, 요즘 우리 영욱이 기사들 봤어요? 봤어요. 근데 저는 안 믿어요.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맞아요. 영욱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3년 동안 지켜본 게 헛된 게 아니잖아요. 팬클럽 회원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언론에서는 계속 부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죠.
심지어 인영욱의 소속사인 드림뮤직에서도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지연이가 급히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평소 침착한 성격의 지연이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인영욱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서에 조사받고 있대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성폭행? 우리 우기 오빠가? 절대 그럴 리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확실한 거야? 네, 지금 모든 뉴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어떤 여배우가 고소했다고 해요. 급히 텔레비전을 켰더니 정말로 모든 채널에서 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어요. 인영욱이 신인 여배우 김소은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김소은은 올해 데뷔한 22살 신인 여배우로 최근 드라마 한 편에서 조연으로 출연해 주목받기 시작한 배우였어요.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인영욱을 고발했어요. 저는 선배를 믿고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객실로 끌려가서 정말 무서웠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용기를 내어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김소은의 눈물 어린 증언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인영욱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는 온갖 악성 댓글들이 달렸고 팬클럽 회원들조차 당황해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지연아, 이거 분명히 누명이야. 우리 우기 오빠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할머니, 그래도 경찰서까지 갔는데. 경찰서에 간 게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 조사받고 무혐의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끝까지 인영욱을 믿기로 했어요. 3년 동안 지켜본 제 눈이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김소은의 소속사인 스타라이즈에서 추가 증거들을 내놓으면서 인영욱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거든요. 호텔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캡처 등등 그럴듯한 증거들이 계속 나왔어요. 언론들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인영욱의 모든 스케줄이 취소되었어요. 광고도 중단되고 방송 출연도 금지되었죠. 드림뮤직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애매한 입장문만 내놓을 뿐이었어요. 실버 에이스 회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말순이 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증거까지 나왔는데 정말 실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하지만 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인영욱을 옹호했죠. 여러분, 아직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돼요. 증거라는 것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언니, 우리가 3년 동안 지켜본 영욱이를 믿어요. 분명히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저는 혼자서라도 인영욱을 지지하기로 결심했어요. 다른 팬클럽 회원들이 등을 돌려도 전 국민이 비난해도 저만은 끝까지 그를 믿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할머니, 저예요. 지연이. 응, 왜? 지금 호텔에 있는데 좀 이상한 걸 봤어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어요. 뭘 봤는데? 인영욱 사건 관련해서인데. 직접 말하기는 어렵고 집에 가서 얘기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연이를 기다렸어요. 혹시 인영욱에게 더 불리한 증거라도 나온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1시간 후 지연이가 집에 도착했어요. 얼굴이 상당히 어두웠어요. 지연아, 무슨 일이야?
우기 오빠한테 또 무슨 일 생긴 거야? 할머니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지연이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자신도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그 인형 우기요. 정말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응? 무슨 말이야? 제가 오늘 호텔에서 이상한 대화를 들었어요. 지연이가 말하길 오늘 오후에 호텔 라운지에서 두 사람이 수상한 대화를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한 명은 중년 남성이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목소리가 김소은과 닮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가서 들어봤는데 지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거 녹음했어요. 녹음? 네. 혹시나 해서 녹음 앱을 켜놨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지연이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잡음만 들렸는데 곧 선명한 대화 소리가 나왔어요. 소은아, 수고 많았어. 연기 정말 잘했더라. 대표님도 계획이 완벽했어요. 이대로 가면 인형욱은 완전히 끝나겠네요. 그래야지. 우리 회사 애들이 뜰 수 있는 길이거든. 인형욱만 없어지면 트로트 시장은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어. 그런데 증거 조작하는 건 괜찮을까요? 나중에 들통나면. 들통날 일 없어. CCTV도 우리가 편집한 거고 문자도 우리가 보낸 거니까. 경찰도 이미 우리 편이야. 호텔 방에서 찍은 사진들도 완벽했고요. 맞아. 너 옷 좀 찢고 머리 흐트려 놓고 쓰러져 있는 연기 진짜 대단했어. 아카데미상 줘야겠더라. 저는 녹음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인형욱은 누명을 쓴 거였어요. 김소은과 그녀의 소속사 대표가 짜고 친 일이었던 거죠. 지연아, 이게 정말이야?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더 있어요. 지연이는 계속 재생했어요. 내일 기자회견 때는 더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해. 국민들이 동정심을 가져야 우리 계획이 성공하거든. 알겠어요. 연기는 제가 자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인형욱이 정말 가엾긴 해요. 가엾긴 무슨. 너무 잘 나가서 우리 눈에 거슬렸던 거야. 트로트계의 왕자라고. 이제 왕좌에서 내려와야지. 맞네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녹음이 끝나고 저는 말을 잃었어요.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분노는 인형욱을 모함한 사람들에 대해서, 안도감은 역시 제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였죠. 지연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그게 문제예요. 이걸 공개하면 인형욱은 무혐의가 되겠지만 저는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왜? 손님들의 사생활을 엿듣고 녹음한 거잖아요. 호텔 직원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지연이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그냥 덮고 지나갈 수는 없었죠. 지연아, 우기 오빠를 구해야 해.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아? 알아요. 하지만 제 직장도 중요해요. 직장은 다시 구할 수 있지만 사람 인생은 한 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어. 저는 지연이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지만 제가 계속 이야기하니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정말로 이게 옳은 일일까요? 당연하지. 진실을 밝히는 게 잘못된 일이겠어? 하지만, 지연아, 할머니가 부탁할게. 우기 오빠를 구해주자. 결국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공개할 거예요? 내일 김소은이 기자회견한다고 했지? 그때 우리도 가자. 기자회견해요? 응.
그녀가 거짓말로 우기 오빠를 모함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다음 날 김소은의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이었죠. 저와 지연이는 새벽부터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할머니, 정말로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잘못되겠어? 하지만 사실 저도 떨리고 있었어요. 75년을 살면서 이런 큰일에 직접 개입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자회견장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있었어요. 김소은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눈물을 글썽이며 앉아 있었고, 옆에는 스타라이즈의 대표인 정민호가 앉아 있었어요. 바로 그 정민호가 어제 지연이가 녹음한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김소은이 눈물을 흘리며 인형욱을 고발하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선배를 믿고 만났는데 갑자기 저를. 정말 무서웠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기자들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모든 사람들이 김소은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거짓말이에요. 갑자기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할머니, 지연이가 저를 말렸지만 저는 이미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분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인형욱은 억울해요. 김소은과 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정민호는 지연이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 호텔에서 본 얼굴이었거든요. 할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인형욱을 모함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증거가 있어요. 저는 지연이를 바라봤어요. 지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핸드폰을 꺼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호텔 직원인데 어제 이분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지연이가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처음엔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렸지만 곧 선명한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소은아, 수고 많았어. 연기 정말 잘했더라. 대표님도 계획이 완벽했어요. 이대로 가면 인형욱은 완전히 끝나겠네요. 기자회견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충격에 빠진 정적이었어요. 그래야지. 우리 회사 애들이 뜰 수 있는 길이거든. 인형욱만 없어지면 트로트 시장은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어. 김소은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정민호는 벌떡 일어나더니 지연이에게 달려들었어요. 당신이 뭔데 남의 사생활을 몰래 녹음해. 하지만 기자들이 그를 막았어요. 그리고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죠. 들통날 일 없어. CCTV도 우리가 편집한 거고 문자도 우리가 보낸 거니까. 경찰도 이미 우리 편이야. 호텔방에서 찍은 사진들도 완벽했고요. 이제 기자회견장은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김소은과 정민호에게 돌렸고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녹음이 사실인가요? 정말로 인형욱을 모함한 건가요? 증거를 조작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김소은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연기가 아닌 진짜 눈물이었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대표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정민호는 끝까지 발빼름을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이건 조작된 녹음입니다. 믿지 마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녹음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와 지연이는 경찰서로 가서 정식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이 보도되었어요. 인영욱 성폭행 혐의, 경쟁사에 조작된 음모로 밝혀져 75세 할머니 팬과 호텔 직원 손녀가 밝혀낸 충격적 진실.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다뤘고 김소은과 정민호는 무고죄와 증거조작죄로 기소되었어요. 반면 인영욱은 모든 혐의에서 무혐의로 풀려났죠. 며칠 후 인영욱의 소속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님, 인영욱이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꿈만 같았어요. 3년 동안 화면으로만 보던 욱이 오빠를 직접 만날 수 있다니. 약속 장소는 부산의 한 조용한 카페였어요. 저와 지연이가 도착하니 인영욱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물로 보니 더욱 잘생겼고 무엇보다 눈빛이 정말 선했어요. 할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인영욱이 깊게 인사했어요. 저는 감동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욱이야, 할머니가 널 믿어줬잖아. 할머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로 끝났을 거예요.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했을 거고요. 인영욱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지연 씨도 정말 감사해요. 용기를 내주셔서. 지연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부터 세 사람의 이상한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인영욱은 저희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자주 연락을 했고 부산에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저에게만 인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이와도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지연 씨는 평소에 뭐 하는 걸 좋아하세요? 저요? 독서하고 영화 보는 걸 좋아해요. 어떤 장르 영화를 좋아하세요? 주로 드라마나 로맨스요. 가끔 스릴러도 보고요. 둘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손녀가 좋은 사람과 친해지는 게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질투심이 들었어요. 내 최애를 손녀가 빼앗아가는 건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스스로가 우스웠어요. 75살 할머니가 30살 가수에게 질투를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 인영욱 씨가 또 연락하셨어요. 응? 뭐라고?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고요. 그래. 좋네. 할머니도 같이 가자. 아, 그게 저한테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뭔가 찡한 감정이 들었어요. 우리 우기 오빠가 저 말고 지연이에게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건가 싶어서요. 그럼 너 혼자 가려고? 글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연이도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 남자들과 별로 만나지 않던 아이였거든요. 가봐. 좋은 사람이잖아.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내 최애를 뺏어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말 지연이는 인영욱과 단둘이 만나러 갔어요. 저는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자꾸만 두 사람 생각이 났어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우기 오빠가 지연이를 좋아하게 되면?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녁 8시쯤 지연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굴이 상당히 밝아져 있었어요. 어땠어? 좋았어요. 생각보다 편하고 재미있었어요. 뭘 했는데? 바닷가 카페에서 차 마시고 근처 갤러리도 구경하고요. 인영욱 씨가 생각보다 예술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지연이가 말하는 걸 들으니 확실히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인지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만날 거야? 글쎄요. 연락해보자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이상한 생각들이 들었어요.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좋아했던 우기 오빠가 지연이와 연인이 된다면?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지? 펜에서 사위 할머니가 되는 건가? 한편으로는 황당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나쁘지 않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질투심도 들었죠. 다음 날 실버 에이스 정기 모임이 있었어요. 회원들은 저를 영웅 취급했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우리 영욱이를 구해내다니. 언니 덕분에 영욱이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영욱이가 언니를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회원들의 칭찬을 들으며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언니, 영욱이랑 자주 연락하시죠? 응, 가끔. 부러워요. 우리는 팬미팅에서나 볼 수 있는데 언니는 개인적으로도 만나시고. 그런데 요즘 영욱이 손녀분이랑도 친하다면서요?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어요. 누가 그런 말을? 인터넷에 기사 났어요. 영욱이를 구해낸 할머니의 손녀와 가까워지고 있다고. 집에 와서 급히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정말로 기사가 나와 있었어요. 인영욱, 은인의 손녀와 열애설. 구원의 천사, 이제는 연인. 75세 할머니 팬, 최애 스타가 손녀와 연애한다면? 기사들을 읽으며 제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미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지연이가 집에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인영욱 씨가 내일 또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너 마음대로 해. 할머니 표정이 안 좋으세요. 뭔가 속상한 일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연아, 할머니가 이상하지. 75살이 되어서 27살 손녀한테 질투나 하고 말이야. 질투요? 응. 할머니가 3년 동안 그렇게 좋아했던 우기 오빠를 내가 빼앗아가는 것 같아서. 지연이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웃지 마. 진짜야. 할머니 마음이 복잡해. 할머니, 그럼 제가 만나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너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머니? 저도 답을 알 수 없었어요. 손녀의 행복을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최애를 빼앗긴다는 생각에 서운했거든요. 할머니,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뭔데? 다음에 만날 때 할머니도 같이 가요. 그럼 할머니도 우기 오빠 보실 수 있고, 저도 할머니 눈치 안 봐도 되고 좋잖아요. 그래도 될까? 인영욱 씨도 좋아할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다음 날 지연이가 인영욱에게 연락했더니 그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할머님과 함께라면 더 좋죠. 사실 제가 할머님께 더 감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셋이 함께 만나게 되었어요. 장소는 부산 해운대의 한 해변가 레스토랑이었어요. 할머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우기야, 잘 지냈니? 네, 할머님 덕분에 다시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인영욱은 여전히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하지만 지연이와 대화할 때는 뭔가 다른 분위기였어요. 지연 씨, 지난번에 추천해주신 책 다 읽었어요.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특히 주인공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부분이 감동적이었어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해변을 걸으며 인영욱이 말했어요. 할머님, 사실 오늘 할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저 지연 씨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상하고 있던 일이지만 막상 들으니까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님 허락을 받고 싶어요. 지연 씨와 정식으로 사귀어도 될까요? 지연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손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허락해야 하는데 왜인지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 지연이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우기야, 너 진짜로 우리 지연이 좋아하는 거야? 네, 정말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만나면서 지연 씨의 진실하고 따뜻한 모습에 끌리게 되었어요. 지연이도 마찬가지야? 네, 저도 좋아해요. 지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 허락할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인가요? 지연이를 울리면 안 되고 할머니도 가끔 챙겨줘야 해.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하나. 할머니는 여전히 내 팬이야. 팬미팅 때는 할머니가 1번이고 지연이는 2번이야. 인영욱과 지연이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알겠습니다, 할머님. 평생 할머님이 1번 팬이세요. 그렇게 해서 제 최애가 손녀의 남자친구가 되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이상했어요. 텔레비전에서 인영욱을 보면 저게 우리 손주 사위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저게 내 최애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단 인영욱을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텔레비전이나 콘서트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집에도 자주 놀러 왔거든요. 할머님 안녕하세요. 우기야 왔구나. 밥 먹었어? 아직요. 할머님이 해주시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인영욱이 지연이를 정말 잘 대해줬어요. 지연아, 오늘 일 힘들지 않았어? 괜찮아요. 피곤하긴 하지만. 그럼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할머니도 같이요? 당연하지. 할머님 빼고 어떻게 가? 이렇게 저까지 챙겨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실버 에이스 회원들은 저를 완전히 부러워했어요. 언니 정말 부럽다. 최애가 사위라니. 우리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영욱이가 할머님을 정말 잘 모신다면서요. 콘서트 티켓도 항상 좋은 자리로 주신다면서요. 정말 그랬어요. 인영욱은 저를 특별 대우해줬어요. 콘서트가 있으면 가장 좋은 자리를 마련해줬고 새 앨범이 나오면 제일 먼저 들려줬어요. 할머님, 이번 신곡 어떠세요? 좋아. 역시 우리 우기가 제일 잘해. 할머님이 좋아하시니까 다행이에요. 하지만 가끔은 복잡한 감정이 들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인영욱과 지연이가 거실에서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지연아, 내일 시간 있어? 왜요? 같이 영화 보러 갈까? 좋아요. 두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나도 예전에는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우울해졌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지연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셋이 같이 가요. 아니야, 너희끼리 가. 싫어요. 할머니도 같이 가야 재미있을 거예요. 지연 씨 말이 맞아요. 할머님도 같이 가셔야죠.
결국 저희 셋이 함께 영화를 보러 갔어요. 로맨스 영화였는데 옆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걸 보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동시에 행복하기도 했어요. 제가 아끼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영화가 끝나고 카페에 갔을 때 인영욱이 갑자기 말했어요. 할머님, 저 지연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다가 놀라서 사례가 들릴 뻔했어요. 결혼? 네.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연이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희 사귄 지 아직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확신이 들어요. 지연 씨가 제 인생의 동반자라는 걸.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결혼? 정말로 우기 오빠가 우리 사위가 되는 건가? 할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영욱이 저를 바라봤어요. 나야. 너희가 행복하면 돼. 할머니.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너무 빨리 서두르지는 마. 1년 정도 더 사귀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우기 오빠가 내 손주 사위가 되는 건가?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지? 팬에서 할머니가 되는 건가? 상상만으로도 웃음이 나왔어요. 75년을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밤 실버 에이스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어요. 여러분, 혹시 최애가 손주 사위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곧바로 답장들이 쏟아졌어요. 언니, 설마? 진짜요? 영욱이가 지연이랑 결혼해요? 세상에. 정말 부러워요. 할머님이 처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를 보고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그렇네요. 제가 우기 오빠의 처할머니가 되는 거였어요. 몇 달 후 정말로 두 사람이 약혼을 발표했어요. 국민 트로트 스타 인영욱, 은인의 손녀와 약혼. 기사가 나오자 온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특히 저희 같은 나이대 팬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할머님 부러워요. 최애가 사위라니 꿈 같은 일이에요. 저희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어요. 인영욱 재산 노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감사해서?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상했지만 두 사람을 지켜보니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약혼식 날 저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할머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뭘 고마워해. 당연한 일이지. 할머님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오늘은 없었을 거예요. 인영욱이 깊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로 할머님 아들처럼 지내겠습니다. 아들처럼? 손주 사위면 되겠다. 아니요. 할머님께는 아들이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고마운 아이였어요. 약혼식장에서 실버 에이스 회원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줬어요. 언니, 정말 축하해요. 이제 영욱이를 언니가 독점하는 거네요. 부러워 죽겠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아끼는 최애가 제가 아끼는 손녀와 결혼하게 된다니. 결혼식은 6개월 후에 열렸어요. 부산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렀죠. 할머님, 제가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응, 이제부터 진짜 내 아들이야.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연이가 정말 예뻤고 턱시도를 입은 인영욱은 더욱 멋있었어요. 결혼식 피로연에서 인영욱이 깜짝 공연을 해줬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두 여자를 위해 노래하겠습니다.
제 아내 지연이와 그리고 저를 구해주신 할머님을 위해서요. 인영욱이 부른 노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트로트 명곡 중 하나였는데 그의 구성진 목소리로 부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하객들이 모두 박수를 쳤고 저는 감동해서 또 울었어요. 할머님 울지 마세요.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기뻐서 우는 거야. 정말 행복해.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두 사람을 배웅하며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 3년 전만 해도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스타가 이제는 정말로 제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을 구할 수도 있었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인영욱과 지연이는 저와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했어요. 할머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맞아요. 할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정말 효자 효부였어요. 그리고 인영욱은 약속대로 저를 정말 친아들처럼 모셨어요. 할머님, 오늘 몸은 어떠세요? 할머님, 드시고 싶은 음식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할머님,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매일 안부를 묻고 자주 찾아와서 안마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정말 친아들보다 더 잘해줬어요. 지연이도 결혼 전보다 더 다정해졌어요. 할머니, 인영욱이 할머니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아요? 그래. 매일 할머니 이야기해요. 할머니가 얼마나 용감하고 대단한 분인지 할머니 덕분에 자기가 살았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했어요. 1년 후 더욱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할머님,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네. 할머님이 증조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75살에 증조 할머니가 되다니. 우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할머님 덕분에 이 모든 행복을 얻었어요. 9개월 후 정말로 예쁜 손자가 태어났어요. 인영욱을 닮아서 정말 잘생겼어요. 할머님, 이름을 지어주세요. 내가. 네. 할머님이 우리 가족의 은인이니까요.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은호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은혜의 은혜, 호랑이 호. 할머니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은호야, 증조 할머니야. 작고 귀여운 증손자를 안고 있으니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인영욱은 여전히 최고의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고, 지연이는 육아맘이 되어 은호를 키우고 있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어요. 가끔 실버 에이스 회원들이 부러워하며 말해요. 언니, 정말 복 받으셨어요. 최애가 손주 사위고 증손자까지 있고, 저희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해요. 여러분도 언젠가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세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인영욱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지금도 가끔 꿈만 같아요. 3년 전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스타가 지금은 제 사위가 되어 있고 그의 아이를 제 품에 안고 있다니. 할머님, 또 옛날 이야기 하세요? 응, 정말 신기해서. 우기야, 너 처음 봤을 때 생각나니? 물론이죠. 그때 할머님이 얼마나 용감하셨는지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그때 내가 나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기도 싫어요. 할머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행복을 누릴 수 없었겠죠. 인영욱은 여전히 저에게 감사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친아들처럼 모시고 있고요.
할머님, 오늘 콘서트 보러 오실 거죠? 당연하지. 우리 손주 사위 콘서트인데 안 갈 수 있겠어? 그럼 오늘도 1번 자리에 앉으세요. 할머님은 평생 제 1번 팬이니까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게 정말 행복해요. 오늘도 인형욱의 콘서트가 있어요. 저는 여전히 맨 앞줄 1번 자리에 앉아서 우리 손주 사위의 무대를 봅니다. 지연이는 은호를 안고 옆에 앉아 있고요. 할머님께 이 곡을 바칩니다. 인형욱이 무대에서 저를 향해 인사하면 관객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며 박수를 쳐줘요. 와, 저분이 그 유명한 할머니시네. 인형욱을 구해낸 용감한 할머니. 정말 멋있으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요. 콘서트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인형욱이 말했어요. 할머님 정말 감사해요. 오늘도 매일매일 고마워할 거 없어. 가족인데.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지연이가 은호를 안고 웃으며 말했어요. 은호야, 증조 할머니께 감사 인사드려. 작은 은호가 제게 손을 흔들어요. 정말 천사 같은 모습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차를 마시며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만약 그때 인형욱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지연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질투심에 젖어서 두 사람의 사랑을 반대했다면?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겠죠. 할머니,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연이가 물어봤어요. 그냥 모든 게 기적 같아서. 정말 그래요. 저도 가끔 꿈 같아요. 인형욱이 은호를 안으며 말했어요. 은호야, 너는 정말 대단한 증조 할머니를 두었구나. 증조 할머니 덕분에 아빠가 있는 거야. 작은 은호가 까르르 웃었어요. 마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처럼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손녀 지연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75살에 이런 모험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늘의 남편도 분명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실버 에이스 정기 모임이 있었어요. 언니, 어제 콘서트 어땠어요? 좋았어요. 우리 손주 사위가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부러워요. 저희는 티켓팅에서 떨어져서 못 봤어요. 다음에는 제가 표 구해드릴게요.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평생 응원해온 최애 때문이었으니까요. 언니, 그런데 손녀하고 사이는 어때요? 최애를 뺏겨서 힘들지 않아요? 전혀요. 지연이가 워낙 착해서 힘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잘해줘요. 손주 사위는 어때요? 친아들보다 더 잘해줘요. 매일 안부 묻고 뭐 필요한 거 없는지 확인하고. 세상에, 정말 완벽하네요. 회원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니 인형욱과 지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인형욱이 올해의 트로트 가수상 대상을 받았어요. 정말? 네. 시상식이 다음 주에 있는데 할머님도 같이 가셔야 해요. 내가 왜? 수상 소감에서 할머님 얘기를 할 거거든요. 할머님이 계셔야죠. 저는 얼떨떨했어요. 시상식에 가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시상식 날 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갔어요. 인형욱과 지연이 그리고 은호와 함께 말이에요. 올해의 트로트 가수상은 인형욱. 인형욱이 무대에 올라가서 트로피를 받았어요. 그리고 수상 소감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저를 믿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제 할머님이신 박말순 할머님입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추자 관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할머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들도 만날 수 없었겠죠. 할머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인영욱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는 감동해서 눈물이 흘렀어요. 전국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인영욱이 말했어요. 할머님, 제가 한 말 다 진심이에요. 고마워, 욱이야.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려요. 당연하지. 우리가 가족인데. 집에 도착해서 트로피를 보며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구한 사람이 이렇게 큰 상까지 받다니. 그날 밤 지연이가 제 방에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갑자기 뭘? 할머니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저도 인영욱도 은호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다 인연이야. 아니에요. 할머니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우리 모두가 행복해졌어요. 지연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몇 달 후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할머님, 저희 둘째가 생겼어요. 정말? 네. 이번에는 딸이래요. 저는 또 한 번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은호에 이어 증손녀까지. 이름도 할머님이 지어주세요. 이번에도? 네. 할머님이 우리 가족의 어른이시니까요.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은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은혜의 은혜 별별. 별처럼 빛나는 아이가 되라는 뜻이었어요. 은별이가 태어난 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두 명의 증손자를 품에 안고 있으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가 된 기분이었어요. 증조 할머니, 은별이도 예쁘죠? 은호가 말했어요. 벌써 3살이 되어서 말을 잘했거든요. 그럼 우리 은호도 은별이도 다 예뻐. 전 증조 할머니가 제일 예뻐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저는 웃음이 났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더욱 커졌고 더욱 행복해졌어요. 지금 저는 78살이 되었어요. 인영욱을 알게 된 지 6년, 그가 사위가 된 지 3년이 지났죠.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인영욱과 지연이가 안부를 묻고 은호와 은별이가 뽀뽀를 해주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해요. 가끔 친구들이 농담처럼 물어봐요. 말순아, 후회한 적 없어? 최애 인영욱을 손녀에게 양보한 거? 전혀. 지금 생각해도 최고의 선택이었어. 정말 그래요.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거든요. 오늘도 인영욱의 방송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3년 전만 해도 텔레비전 속 스타였던 사람이 지금은 제 손주 사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손주 사위가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있고 2명의 예쁜 증손자까지 안겨줬어요. 할머님, 오늘도 방송 보세요? 응, 우리 손주 사위 나오는데 안 볼 수 있겠어? 할머님은 정말 변하지 않으세요. 인영욱이 웃으며 말했어요. 욱이야, 할머니는 여전히 내 1번 팬이야. 저도 할머님이 1번이세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정말 행복해요. 때로는 꿈같이 느껴지지만 이것이 제 현실이에요. 75살에 시작된 모험이 78살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행복이 계속되길 바라며 저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증조 할머니 사랑해요. 은호와 은별이가 제게 달려와서 안겨요.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예쁜 것들.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서 믿음을 지키시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제가 75살에 시작한 모험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최애가 손주 사위가 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때로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기도 해요. 중요한 건 그 순간이 왔을 때 용기를 내는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영욱과 지연이, 그리고 은호와 은별이와 함께요. 정말 감사한 인생입니다.